타이밍 저번에. 숙제 질문. 일단 프린트 몇 번? 프린트 질문 없어? 진짜로?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잖아. 정말로? 진짜? 어렵긴 했는데 고칠만 하던데. 근데 오늘은 이 있는 거좀 어렵긴 했어요. 저번 주. 좋아요. 그냥 언급만 하자. 언급만 그러면 숙제. 이제 4번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만 좀 잠깐 합시다. 4번하고 9번 얘네가 이제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거 좀 묶어서 좀 설명하고. 데이 12는 83살. 데이 12는 83사. 또 80번. 80번. 또 있어? 또 있나요? 편하게 질문하죠. 78번이요. 78번. 장난이에요. 너무 편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 제가 28번이 역 대우 사용성. 뭐라고? 28번 역 대우 사용성. 프린트 8번. 명시장. 역 대우 생각해서 푸는 거냐? 그러니까 집합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풀었다 이거. 나는 그냥 일일이 다 썼어. 저도 누가 다 했어요. 이응. 일단 뭐 그렇고요. 84, 82는 괜찮고요. 한번 질문 받아봅시다. 숙제 4번, 9번을 연결지어서 한번 볼게. 이제 4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의미하는 정수 x1, x2, x3가 있네. 놈이 있는데 n이 1, 2일 때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여기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3이라는 놈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니?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넘겼어. 뭐라고? 넘겼다고? 네. 넘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xn 플러스 x1이라는 놈이 x1 플러스 4라는 놈이 뭐 이렇게 같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데? 저 x1 저게 4에서 10. 그러니까 x1 플러스 4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1대1 대응이니까 그 7H3 7H3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4고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5고 여기가 6이어도 된다. 그쵸? 어차피 여기 더하기 4고 여기가 더하기 2니까 오케이.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4, 5, 6, 7, 8, 9, 10 중에서 여기 3개가 먹는 거니까 3H7을 해버렸다. 여기가 7H3이면 7H3을 했다. 이렇게 중에 3개를 중복으로 선택을 했다. 뭐 여러분 좋아요. 자, 나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결국 얘와 얘의 차이가 2 이상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이제 x3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x1도 어쨌든 의미하는 점수니까 0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결국 x1과 x2가 x3가 무조건 나오겠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네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볼게. x1과 x2와 x3가 가능한 거를 내가 노란색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사실 병풍이거든. 그냥 배경일 뿐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한번 동그라미라고 나올게. 그럼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동그라미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있고요. 여기서 네모가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네모는 어쨌든 여기 있을 텐데 요 사이사이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구나.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대체 몇 개씩 들어갈 거냐에 대한 논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는 최소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아니죠. 얘네가 정확히 이 차이가 난다면 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뭐야? 예를 들어서 1, 3 사이에는 숫자가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숫자는 사이에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체크를 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8이긴 한데 여기 동그라미 개수가 총 8이긴 한데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네 가운데 것만 1 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계산을 4인치 2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뭐 나오지 않을까? 9, 10,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뭐 어쨌든 방법은 똑같은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9번도 비슷한 조건이니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9번에서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b-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잖아. 그지? 근데 이제 사실 이거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워낙에 경우의 수가 작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노가다에서 구해도 돼요.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일 때 이거인 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보자. 요거일 때에 대한 조건은 내가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에 대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일 때 이게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잖아.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여기도 의미하는 점수냐? 아니네? 1부터네. 그래서 뭐 10, 11, 1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중에서 나는 결국 A랑 B랑 C를 일단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와 B와 C를 잡을 때 A와 B와 C를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네모라고 잡아봐. 네모는 3개가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도 몇 개가 있으면 돼요? 9개가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야. 근데 그러면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결국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사이에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습니다. 요게 몇이야 되면 9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4개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제 전제 조건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 있는 놈이 어떻게 된다? 뭐 나머지는 뭐 사실 상관없잖아. 일단 내가 전제 조건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4H 5가 되겠다. 그리고 계산하면은 85니까 83, 56. 요게 전체 케이스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그냥 노가다에서 쉽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여기가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와 얘가 10차이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 9개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에 4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고 몇 개가 더 있으면 돼? 4개가 더 있으면 되겠다. 여기가 4개가 더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면은 결국 전체 케이스가 어떻게 돼? 4H 1? 너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숫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9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3개?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해서 여기가 10 아니지 11부터 가는 거죠. 4개 맞는데? 틀림없지 않니? 응? 또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나 혼자 문제 풀 때는 그냥 뭐 일일이 했는데 이건 또 안 되지. 전체 케이스가 그러니까 해당 케이스가 16개가 나와야 돼요. 16개. 이러면 안 될까?
4H에서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러게. 개수가 문제가 있나? 일일이 세는 거랑 이거랑 뭔 차이냐? C-A가 10 차이여야 된다. 이거 10 차이여야 된다. 생각해보면 여기가 1 아니면 0 아니면 1, 여기가 0 아니면 1인 것도 사실 맞거든. 그러네. 좀 멍청한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합쳐서 9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6이고 얘가 3이어도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치? 얘 해당 경우를 일일이 잡아주려면 그러면 이 새끼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나눠서 해야 되는 거면 결국 그냥 뭐가 다 낫겠네요. 그치? 그냥 원래 하는 거는 이거였잖아. A가 1일 때 C가 10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는데 2일 때는 12밖에 안 된다. 이때 B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이제 6부터 10까지 가능할 거고 얘는 6부터 11까지 가능할 거고 얘는 7부터 11까지 가능할 거다 해서 그냥 일일이 세는 게 원래는 국룰이잖아. 이렇게 가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네. 뭐 하여간 이제 요거 전체 케이스 요거 잡는 거에 대한 입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 내가 12개 중에 꼽아야 될 게 3개인데 그 사이에 뭐 얘네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는 니네가 좀 많이 했었잖아. 그죠? 얘네가 몇 차이 나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에 대한 생각이야. 알겠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되게 12를 뭐 80번 이항 정리가 약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x-2분의 y 이 2z의 9승 얘의 정례식에서 x의 n승 y의 7-n승 그리고 z의 제곱 얘의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이거의 개수를 모조리 다 더해달라 뭐 이런 의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z의 승수는 2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결국 z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알고 있다면 사실 삼항 정리도 알 수는 있거든. 어떻게 삼항 정리를 내가 뽑아낼 수 있어? 얘가 두 개일 때 예를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거든. 이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x 세제곱 y 뭐 4제곱 z 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결국 얘는 9개 중에 3개를 x를 뽑고 맞지? 그리고 9개 남은 6개 중에 4개를 y를 뽑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 2개를 z를 뽑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잖아. 근데 x를 3번 뽑았다는 소리는 정말로 x를 3번 뽑았다는 거고 얘는 요거를 몇 번 뽑았다는 거야? 4번 뽑았다는 거고 EZ를 2번 뽑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또 해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 정리가 교과 과정은 바뀌기도 하고 요거를 일일이 정말로 구해라 라는 거는 사실 안 나올 거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괄호를 한번 싹 씌워보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네가 결국 2개를 뽑고 나머지 여기서 7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지금 일단 얘를 어떻게 바라보기로 한 거냐면 얘를 7번 뽑고 그리고 EZ를 2번 뽑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2번 쓰자라는 생각인 거거든. 얘네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렇게 뽑았으면 얘의 앞에 있는 이항 개수는 뭐가 돼야 돼? 92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일단 이렇게 뽑고 인데 일단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한번 봐보자. 여기는 곱하면 일단 4가 튀어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98 나누기 2니까 94, 36이고 36 곱하기 4는 144니까 144 곱하기 x-2y분의 7제곱하고 z제곱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144 z제곱은 그냥 일단 끝난 얘기고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건 나머지
얘가 n이 0부터 7까지의 모든 숫자가 다 되었을 때 얘네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얘네 전체 개수들을 다 더해달라는 소리거든. 맞지? 어차피 얘 7승 이거를 정말 일일이 다 7승을 해봐. 그러면 x 0승 이 새끼 7승의 개수가 또 있을 거고 이 새끼 개수가 쭉쭉쭉 있을 테니까 그 개수들을 그냥 전부 다 더해달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판단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이 식을 내가 일일이 다 전개를 하다 보면은 144z 제곱 얘는 뭐가 있겠지, 그지? 근데 얘를 벗겨냈을 때 7c 0에 x의 7승에 마이너스 2분의 y의 0승이 뭐가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7c 1에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y의 1승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쭉쭉쭉 했을 때 결국 내가 원하는 여기 n이 만약에 7이야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그게 개수가 될 거고 얘 곱하기 얘네가 또 개수가 될 거고 그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달라는 소리인 거야. 됐죠? 그러면 맨 마지막 거는 77에 x의 0승에 마이너스 2분의 y의 7승이다. 이런 계산이 되겠지, 그치? 결국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얘네 개수들 볼 거라고. 개수들. 오케이? 개수들 어떻게 돼? 7c 0 곱하기 1의 7승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0승 맞냐? 그리고 7c 1의 6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1승 이 지랄을 알 거라고. 7c 7에 1의 0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7승 얘네를 다 계산을 해달라는 거지. 이게 뭐야 근데 사실? 1 마이너스 요거 아니야? 이항정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128분의 1이다 2의 7승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답은 뭐냐면 2의 7승분의 144라고. 어차피 얘 총 개수가 다 더했을 때 2의 7승분의 1이 나올 테니까 거기다가 144만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144가 뭐야? 1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을 때리면 8분의 9다. 그래서 답이 1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미친 게 아니라 이항 정리를 까먹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대단해서 이런 풀이를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됐죠? 이해가 돼? 이거 진짜 3개월 만에 본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걸 알고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번 주거 아직 복수가 안 됐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것이고요. 83번 봅시다. 83번. 자, 문제 구조를 보면은 주머니 A에는 1부터 4까지의 자리수가 적힌 공이 들어있고 6개의 공이 들어있다. 2개씩 있다. A에서 공을 꺼내서 적힌 수만큼 B에서 공을 꺼낸다. 1개에서 4개 사이를 고른다. 근데 B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묻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만만하게 이제 이거 그리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그려보자.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니까 1, 2, 3밖에 없는 주머니에서 꺼냈으면 3개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죠? 얘네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케이스를 나눌 건 사실 진짜로 4개밖에 없어. 어떻게? A에서 1을 뽑았기 때문에 1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유 있겠어.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4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A에서 1을 뽑았어. 그럼 그 뽑을 확률은 일단 몇이야?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1을 뽑을 확률을 여기서 구해.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 1개를 뽑으면 애초에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는 그냥 무조건 1개 아니야? 그럼 이 4분의 1이 그냥 어디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 돼. 4분의 1의 확률로 일단
생깁니다. 근데 물론 그 뒤에 더 있겠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보니까 내가 그 6개의 공들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 2개를 뽑을 때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같은 거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거 이제 한 개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의 확률은 뭘로 들어가? 이걸로 들어갈 거고 이 경우의 확률은 이걸로 들어갈 거야. 얘의 확률은 어떻게 돼? 내가 6개 중에 2개를 뽑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거 2C2 얘를 2개를 뽑겠습니다. 인데 그거는 1을 2개 뽑을 수도 있고 2를 2개 뽑을 수도 있고 3을 2개 뽑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 15분의 3이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것도 한 개로 치겠다.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때? 다른 거 한 개를 뽑는 거야. 6C2 중에 어떻게 돼? 사실 1, 2를 뽑냐? 1, 3을 뽑냐? 2, 3을 뽑냐 했는데 어떤 1, 3을 뽑느냐? 그러니까 1, 3도 2개잖아. 씨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지나야 그냥 5분의 4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2개를 뽑았으면 공 6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같은 거 2개가 5분의 1이래. 그럼 다른 거는 그냥 6번으로 5분의 4다. 이렇게 계산 굳이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돼? 여기에 들어가니까 5분의 1 들어가. 괜찮니? 이것도 보자. 3개. 3개인 경우는 어떻죠? 내가 서로 다른 3개를 뽑을 수도 있어, 맞지? 그리고 2개, 1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같은 거 2개, 서로 다른 거 1개. 근데 같은 거 3개는 없지. 애초에 공이 최대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면 둘 중에 구하기 쉬운 게 뭘까? 시간 무조건 위에 거 아니야? 한 다음에 얘는 이제 6번으로 들어오자. 알겠지? 그럼 얘는 어때요? 63분의 서로 다른 거 3개를 뽑으면 되고 1, 2, 3만 뽑는 거잖아. 근데 1번째 공이 1공이 그러니까 2개잖아. 위에 2개. 그럼 얘 뭐예요? 8개. 20분의 8이다. 이쁘게 만들어주면 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5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 서로 다른 3개를 뽑았어. 얘는 뭘로 계산이 돼? 이걸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10분의 1. 됐죠? 얘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은 20분의 3인데 그건 뭘로 들어가지? 이걸로 들어가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4개를 뽑았다면요? 얘도 이제 한 개, 2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2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숫자 3개인데 한 개, 2개 뽑는 거 서로 2개가 서로 다른 숫자. 이거는 확률 어떻게 될까? 뭐 그러니까 위 아래 중에 뭐를 구하는 게 쉽겠어? 밑에가 쉬워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취소. 응? 위에 게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밑에 게 훨씬 쉬워. 왜 그런 줄 알아? 뭐 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6개 중에 같은 거 2개 고르는 경우랑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2개를 뽑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제외하고 다른 거 2개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거랑 똑같아. 계산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가 돼? 얘는 5분의 4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로 들어가? x가 3일 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20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뭘로 들어가? 2번으로 들어가겠네. 그거는 20분의 1 들어가. 과연 정말 내가 계산을 잘 했을까? 확인해보죠. 20분의 6이고요. 20분의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8이고요. 그건 20분의 6입니다. 계산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뭐 EX 구해주는 건 뭐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 해서 표 완성해줘서 계산을 하면 답이 1번 나올 겁니다. 됐죠? 그건 문제고요. 84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에 이제 11명의 학생이 이미 앉아 있는 거야. 알겠지? 이미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학생들한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카드 4개, 7개. 근데 이제 이웃하지 않더라고. 그럼 내가 한번 여기다가 학생 이름을 이제 비일륜적으로 그냥 숫자로 한번 불러볼게요. 죄수번호. 이렇게.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제 내가 동그라미 아니면 X를 나누어 줄 거라. 근데 얘네가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동그라미가. 나 같으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을 것 같냐면, 어쨌든 이거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에요 사실. 이미 학생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여기다 그냥 동그라미랑 X를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으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존나 많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이거였어. 얘네를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웃하게 만드는 게 더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결국 내가 4명한테 동그라미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전체 케이스가 일단 11시 4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렇게 저 거지같이 준다면 이렇게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동그라미 4개를 주는데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인데 이웃하는 것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 이웃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때? 얘네가? 요렇게 주는 경우가 몇 개가 있겠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네가 이제 돌아가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원순열이 아니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는 거랑 이렇게 2, 3, 4, 5에서 동그라미 주는 거랑 서로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경우 수가 몇 개겠어? 11개겠지. 왜 이게 한 바퀴가 돌 거거든. 스타트 지점이 1인 것부터 해서 스타트 지점이 11인 것까지 총 11개가 다 돌 거라고.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이거? 네. 이제 4명의 연습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엔 뭘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3명이 연속한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도 그럼 이렇게 한번 닫아볼게. 이렇게 닫았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명이 연속하는 경우도 이 1, 2, 3 얘네가 2, 3, 4, 3, 4, 5 이것도 몇 가지겠어? 11가지겠지. 한 바퀴 이렇게 돌 테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얘네가 한 명은 이웃하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니까 6을 곱해주면 되고 그거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이제 겹치는 거 없이 진행이 될 테니까 요거는 이제 3명이 연습한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2명이 연속하는 것만 봐주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 잘 봐. 이 2명이 연속할 때는 얘네가 연속하고 나머지는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2명 짝지을 수도 있겠지. 그거를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이거를 무턱대고 아까 그냥 요거 했던 그 계산 그대로 1, 2 요거는 또 11가지가 있겠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모아서 계산이 되든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이 되든 그냥 뭉뚱그려서 어차피 3하고 11한테만 안 주면 되는 거잖아. 나나나나나나 7명한테 그냥 랜덤하게 2개씩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둘도 했을 때 겹칠 수도 있어. 그게 포인트야. 이게 뭔 말인지 알지? 1, 2를 했어. 근데 내가 여기 72가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맞힌 뽑은 게 7, 8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랬을 때 이 11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 거야? 이 새끼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7, 8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 72에서 계산된 게 1, 2인 경우. 이게 겹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를 나눠서 이 경우를 2명이 연속하고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해주겠어? 일단 11 이거는 맞을 거야.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케이스는 어떻게 해주죠? 난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아? 세수 1, 이건 안 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납득되잖아, 그지? 근데 원래 그냥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아 모르겠다. 사실 여집합이 더 쉬워 보이기는 해. 뭔 말이냐면 어쨌든 이 4부터 10까지 놈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긴 할 텐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C2잖아. 근데 그 7C2 중에서 서로 이웃하는 놈들이 총 6쌍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7C2에서 7C는 21이잖아. 21에서 그 6개를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사실 차라리 맞겠지,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봐봐. 그러면 그 나머지 요 6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계산. 아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15하고 6을 더한 게 70이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나누기 정확히 나누기 2가 되겠죠. 왜 그런 거야? 1, 2, 7, 8 하는 거랑 7, 8, 1, 2 겹치는 게 무조건 생기잖아. 두 번씩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다음에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다 인데 이게 사실 실전적인 풀이는 이게 맞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혜원 씨가 이걸 마지막 문제에 박아놨다면 그래도 이렇게 풀라고 주진 않았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답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었어. 오케이? 그래서 굳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강사의 쇼맨십이야. 뭔 말하는 줄 알아? 나도 실전 가면 씨발 이렇게 푼다고. 오케이? 이제 강사의 쇼맨십을 보여줄 거야.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가 아니라 강사다 보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뭐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그 웃음 포인트 뭐 이런 쇼맨십을 보여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를테면 니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썼을지 몰라 그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름종인지 거름종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거름종일걸. 기름종이야. 기름종이는 진짜 기름 닦는 게 기름종이고 그 거름종이 중에 그 뭐냐면 이게 되게 약간 불투명하듯 투명한 그런 종이야. 한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여기 종이에다가 대면은 요 종이 안에 있는 부분이 보여갖고 여기다 이제 따라 적고 약간 뭐 그런 거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 기름종이 거름종이 씨발 모르겠다. 거름종이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뭘 걸러낼 때 그걸 뭐 쓰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 새끼 X로 박아놓고 얘를 돌려놓을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를 정말 그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면 어떤 식의 경우의 수가 잡힐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놈은 동그라미지. 그럼 보통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해? X를 먼저 나열을 하지 않니? 그러니까 X를 한번 먼저 나열해보자. 총 7개야. 그럼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결국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7C4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물론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지금 체크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골랐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모델이 하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내가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 그대로. 결국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걸 그대로 여기다 복붙을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 여기는 x, 여기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불만 있니? 근데 이렇게 나열하는 이게 다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모델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이거는 돌렸을 때 그 모양이 똑같겠지. 근데 그거를 다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겠지. 당연히. 왜?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여기를 x라고 쳤어. 오케이? 이 x라고 쳤을 때 1번 놈이 그럼 그 x를 가져가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2번에는 1번이 또 x, 여기 있는 x를 또 가져가겠지. 근데 여기 동그라미는 여기서는 11번이었어. 얘가 1로 돌아가면 10번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도 이제 다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 얘네가 대체 몇 번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번 입장에서 이 새끼는 x를 받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x를 받았을 때 이거는 결국 돌아가는 거 있지. 돌아가는 거. 이 1번이 이쪽 x를 받았을 때 이 걸음종이를 생각해봐. 이게 걸음종이에요. 내가 이 걸음종이를 쓱 들고 여기다 붙인 다음 이렇게 돌린 거야. 번호만 써져 있는 요 판에다가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구조인지 대충 이해가 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얘 입장에서 이게 몇 번 돌아가겠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려면 몇 번 돌아가야 돼? 11번 돌아가야 되잖아. 요거 납득돼요? 오케이. 얘가 이제 11번이 돌아갈 텐데 그 중에서 이 네모, 이 x 입장에서 이 새끼는 지금 이미 네모를 하나, x를 하나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첫 상태가 지금 x를 먹은 상태였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x를 또 먹겠지. 근데 그 다음엔 동그라미를 먹겠지.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 x를 먹는 순간은 몇 번이야? 7번일 거고 동그라미를 먹는 순간은 4번일 거야. 맞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 74라는 놈들이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절대로 대칭 구조가 나올 수가 없잖아. 11개다 보니까 12개면 대칭이 뭔가 나와서 이걸 돌렸을 때 한 바퀴를 다 못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만약 한 12개가 있었다면 11개다 보니까 얘네는 아무리 돌려도 한 바퀴를 다 돌아야만 무조건 얘네는 그 경우의 수가 11개로 이제 다 끝난다라는 소리지. 오케이? 여기서 얘가 x를 먹는 경우가 그 11개 중에 몇 개다? 7개다.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케이스들 중에서도 이 새끼가 x를 먹는 그 순간이 이 11개 중에 7개는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 각각의 74의 다른 케이스들 있잖아. 이 35가지들의 케이스. 그 35가지들의 케이스들 중에서 이 1번 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그 이 35를 이 11개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걔네들 중에서는 얘가 x를 먹는 그 7개의 순간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생길 거라고. 7개가 계속 겹칠 거라고. 무슨 왜 말이냐면 나누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x 있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가 지금 내가 이걸 이 동그라미 4개를 내가 랜덤하게 바꾼 거잖아. 맞지? 다르게 동그라미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총 35가지가 요소리잖아. 맞지? 근데 얘네는 이 동그라미가 다른 곳에 박혀도 자,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가 여기 박힌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여기 박혔다 좀 너무 다른 케이스인데 뭐 실험을 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 케이스랑 아까 내가 지우기 전에 그렸던 그 케이스랑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케이스를 내가 놓은 거잖아. 맞지? 근데 그 걔네들 케이스들 중에서 이 x를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케이스가 x 입장에서 얘는 먹을 수 있는 x가 지금 총 7개가 있잖아. 한 그림, 한 걸음종이 그림을 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x가 7개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돌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동그라미가 박혀 있을 수 있는 그 공간도 똑같이 7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7가지가 계속 겹친다고. 그래서 7을 나눠주면 그 경우의 수가 딱 맞는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씨발 그냥 쇼맨십인 거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거의 니네가 봐봐 이거를 이해했다 쳐. 이 걸음종이 띵킹을 실전 가서 할 수 있다고? 지랄하지 마.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던 대로 나 같으면은 이웃하는 거를 그냥 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풀이라고.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어. 씨발 그럼 니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나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또 이현 씨가 푼 건 또 이 방법은 또 아니긴 해. 이 방법이 아니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긴 했는데 나 굳이 또 그래야 되나 싶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그 풀이가 납득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이제 니네 이 구조는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일직선 위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원이 아니라 일직선 위에 있는 문제에서 동그라미가 4개 있고 x가 7개가 있는데 얘네를 동그라미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 니는 그냥 어떻게 구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x를 7개 배열을 한 다음에 8개네요 미안. x를 7개 배열을 한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야? 8개니까 84를 한다. 요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웃하지 않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거는 고1 때 배웠던 방법이고 고3 때는 새롭게 이렇게도 배워요. 어떻게? 그래 동그라미를 4개를 그냥 배열을 한 다음 여기에 x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x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좆됐다. A, B, C, D로 할까요? 2로 할게요. 그냥 오케이? 요 놈이 7이어야 된다. 근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OH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84가 뜬다. 똑같은 구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중국조합 때 배웠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지?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었다. 이건 돼. 사실 너네 이렇게 풀어?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 이렇게 풀어? 아니 그 원래 그런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 이거 풀 때는 그렇게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야. 보통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는 난 무조건 이걸로 간단 말이야. 누가 씨발 이렇게 생각해? 난 씨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근데 또 여기는 74잖아? 그랬던 이유가 얘는 원이잖아. 끝과 끝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원을 내가 일렬로 푼다면 그러니까 풀어 헤친다면 이걸 풀어 헤친다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어떻게? 여기가 지금 x잖아. 이 새끼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뜯어보자고. 이렇게 뜯으면 여기 있는 x는 어쨌든 양쪽 끝 여기랑 여기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미 x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야. 이 새끼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x 요 네모 x는 한 개가 맞거든. 근데 양 끝을 그냥 붙이는 용도로 2개를 그냥 한번 나오자. 요거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놈이 뭐야? 동그라미는 4개가 있어야 되고 네모는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
네모가 아니라 그냥 x. 이해가 돼? 이미 여기 있는 x는 한 개로 간주한다. 한 개.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래서 툭툭툭툭툭툭 74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 사실 누가 씨발 이렇게 또 늘어뜨리느냐고. 그리지. 이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방면으로 보나 나는 이거를 H로 푼다는 생각을 이 문제는 H로 풀어야 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H로 갔어. 그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C로 가는데 나는 이거 나누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는데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74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모양을 35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가 돌렸을 때 11번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x가 겹치는 게 7개씩 있을 테니까 7을 나누면 되겠다. 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억지라고. 실전에서 난 절대 이렇게 안 풀 거야. 실전에서 아까 풀었던 그 방법대로 풀었을 거라고. 됐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원래 방법대로 하세요. 노가다. 니네가 잘하는 거잖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13 가보자.